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성실하게 모은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합법적으로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매일 밤 누군가 돈을 몰래 빼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인은 잡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화폐 시스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식, 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폭등하는 진짜 이유는 이 자산들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은 리버스온 돈의 배신 에피소드 10편을 축약하고 2026년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한 영상으로 10분 동안 집중해서 들으시면 왜 지금 주식, 금, 은이 폭등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자산이 더 오르고 내려갈지에 대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돈을 찍어내는 권력자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국민의 돈 가치를 깎아먹는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그 속도가 한계치에 다다른 법정화폐 시스템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돈의 역사는 권력이 시민들의 부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훔쳐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아주 먼 옛날 기원전 7세기에 처음으로 금속 동전이 만들어졌을 때 돈은 단순히 물건을 바꾸기 편하게 만든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돈을 보증하기 시작하면서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돈의 힘이 금속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나라의 약속에서 나오게 된 것인데 이때부터 조작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 제국의 은화입니다. 처음 로마의 은화인 데나리우스는 은이 95%나 들어있는 아주 가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커지면서 전쟁 비용과 사치스러운 생활비가 많이 들자 로마 황제들은 세금을 올리는 대신 아주 교묘한 꾀를 냈습니다. 동전의 겉모습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그 속에 든 은의 양을 조금씩 줄인 것입니다. 은 함량은 90%에서 50%로 나중에는 5%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로마의 돈은 은을 살짝 입힌 구리 동전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신은 중국과 유럽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11세기 중국 송나라의 종이돈이나 프랑스 혁명기의 지폐들도 나라에서 마구 찍어내다가 결국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것은 항상 평범한 국민들이 가진 돈의 구매력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의 시스템은 1971년에 시작된 거대한 실험입니다. 예전에는 종이돈을 은행에 가져가면 실제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이제 금으로 안 바꿔준다고 선언하면서 돈은 실물 가치가 없는 단순한 종이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무한정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중앙은행의 화폐를 믿지 못하게 되니 금의 온스당 가격은 1971년 38달러에서 1980년 662달러로 17배가 상승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역사상 유례없는 양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은 약 22조 4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2025년 11월 기준 M2 통화량이 4,496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많은 돈이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물가상승률 기반으로 계산해보면 1980년에 1만 원은 2025년에 5만 5,621 원과 같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여러분의 돈이 가진 힘이 85% 가까이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물가 폭등은 물건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이 너무 흔해져서 가치가 묽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를까요? 그 답은 칸티용 효과에 있습니다. 새로 발행된 돈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수도꼭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즉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대형은행, 정부, 그리고 거대 자산가들에게 먼저 흘러 들어갑니다. 이들은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 아직 돈의 가치가 살아있을 때 저금리로 돈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을 미리 사둡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의 93%는 상위 10%의 부자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가장 멀리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돈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집값과 밥값은 천정부지로 솟아 있습니다. 결국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을 모으는 사람들만 더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처참합니다. 지난 수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동안
직장인의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분을 빼면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예전에는 한 푼도 안 쓰고 10년 정도 모으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의 아파트를 사려면 무려 15년 넘게 숨만 쉬고 월급을 전액 모아야 겨우 집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쓰면서 저축한다면 사실상 이번 생에는 불가능하다는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의 평균 연령이 약 44세까지 밀려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여러분이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민연금 시스템도 화폐 시스템의 배신과 똑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쌓아두었다가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내는 돈을 바로 지금 노인들에게 연금으로 주는 부과 방식입니다. 이건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폰지 사기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돈을 낼 사람은 사라지는데 받을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2025년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2025년에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며 고갈 시점을 2090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분석도 나왔지만 이는 연 6.5% 이상의 고수익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건 결국 기성세대를 위해 청년들의 미래소득을 강제로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5년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믿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은행도 안전한 금고가 아닙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돈의 10% 미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곳에 빌려줍니다. 1억을 예금하면 9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돈이 다시 예금되면 또 빌려주는 식으로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억 원의 가짜 돈을 만들어냅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사람들이 불안해서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오면 은행은 바로 무너집니다. 2015년 그리스의 예금 인출 제한이나 2001년 아르헨티나의 예금 동결 사태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의 예금을 빼앗아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큰 위협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리스크는 약 186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올랐지만 전체 예금 3천조 원에 비하면 보호기금 18.5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달러 역시 전 세계의 부를 미국으로 흡수하는 도구입니다. 미국은 석유를 살 때 반드시 달러만 쓰게 만드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통해 패권을 유지합니다. 미국이 아무 대가 없이 종이를 찍어 전 세계의 물건을 사오는 특권을 누리는 동안 우리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라는 세금을 고스란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배신에 대항하기 위해 나타난 기술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탄생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돈을 만들자는 저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장점은 절대적인 한도입니다.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인쇄 버튼을 누를 때 비트코인은 오직 2,100만 개라는 고정된 공급량을 코드로 강제합니다. 미국 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어서며 공포가 커지는 지금 비트코인은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4년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을 유도하며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귀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이제 기관의 표준 자산이 되었습니다. 2024년 현물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은 월스트리트의 주류 자산으로 완벽히 편입되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펀드 BIT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ETF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국 내 비트코인 펀드가 소유한 비트코인은 약 130만 개로 전체 물량의 6%에 달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 연기금, 국부펀드, 기업 재무자산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비트코인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진화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3월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를 공식 설립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와 같은 수준의 전략적 자원으로 관리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국제 금융 질서에서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영토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넷째, 비트코인은
검열 불가능한 사유재산입니다. 은행 계좌는 국가의 명령 한마디에 동결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조차 발행사의 의지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개인 키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그 누구도 압류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지정학적 위기나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내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적 방패입니다. 다섯째, 비트코인은 반복될 수 없는 발견입니다. 비트코인은 세상이 그 가치를 전혀 모를 때 공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들려는 시도는 이미 수도 없이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으며 설령 비트코인과 동일한 코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돈 냄새를 맡은 거대 자본들이 바로 장악해 버릴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7년 동안 쌓아온 압도적인 보안과 네트워크 효과는 후발주자가 돈을 쏟아부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디지털 영토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개인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자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현금을 들고 있는 건 가라앉는 배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매년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했을 때 그 가치를 장부에 바로 반영할 수 있게 회계 규칙까지 바뀌면서 기업들의 참여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부를 지켜주지 않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통해 여러분의 구매력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배신에서 내 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진짜 희귀한 자산으로 내 가치를 옮겨두는 것입니다. 제안합니다. 제 콘텐츠가 올라오는 날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딱 오늘 술 한 잔 안 먹으면 되는 돈으로 매수를 시작하십시오. 2026년 현재 국가와 거대 기업들이 왜 비트코인과 금을 사 모으고 있는지 그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더 이상 돈을 많이 버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번 소중한 가치를 시스템의 약탈로부터 어떻게 지켜내느냐의 싸움입니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당신이 부의 추월 차선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다음화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